안녕하세요.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여러분의 퇴근길을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꽁냥꽁냥 경제 전망대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심장이 쫄깃하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났더니 코스피가 5,300선을 넘보며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내가 주식시장에 있기를 잘했다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3줄 요약 먼저 짚어드리고 갈게요. 첫째, 코스피가 5,300선 턱 밑에서 마감하며 역대급 상승장을 연출했습니다. 둘째, 젠슨 황의 한마디에 반도체 투톱이 멱살 잡고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셋째, 일본 자민당 압승으로 엔저 훈풍까지 불어오며 아시아 증시가 잔칫집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뉴스 20가지 꽁냥과 함께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출발합니다. 첫 번째, 코스피 미국발 훈풍에 5,300선 턱 밑 마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4.10% 폭등하며 5,300선 턱 밑인 5,29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조 원 넘게 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이 무려 2조 7천억 원을 쓸어 담으며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금융투자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미국발 훈풍과 기관의 지금이 기회라는 강력한 베팅이 맞물린 역대급 불장이었습니다. 내일 5,300선 안착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코덱스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AI 투자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9%, 5.7%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AI 거품론이 한 방에 해소된 건데요. HBM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확신이 퍼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 투톱에 집중됐습니다. 소부장 기업들까지 온기가 퍼지는 낙수 효과, 당분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반도체가 살아야 증시가 삽니다. 세 번째,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홈런을 쳤습니다. 북미 전력망 교체 수요와 AI 데이터 센터 이슈가 맞물려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 주가가 11% 넘게 폭등했습니다. 수주 잔고만 5년치라니 말 다했죠. 전기 먹는 하마 AI 덕분에 변압기 없어서 못 파는 전력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효성중공업 등 관련주도 함께 춤췄는데 조정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번째, 빗썸아 황당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전산 오류로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비트코인 62만 개가 오지급된 건데요. 일부 이용자는 이걸 바로 팔아 수십억 원을 챙겨 떠났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즉각 엄중 대응에 나섰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측은 회수 조치 중이라곤 하지만 내 자산은 안전한지 거래소 보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 자민당 압승으로 사나이노믹스 기대감에 분 니케이 급등.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사나이노믹스 시동을 걸었습니다. 돈을 더 풀 거란 기대감에 연화 가치는 떨어지고 니케이 지수는 3.8% 급등했는데요. 엔저 현상은 우리 수출 기업엔 가격 경쟁력 악재일 수 있지만 오늘은 글로벌 훈풍이 워낙 거세 악재가 묻혔습니다. 일본 증시 ETF 가주신 분들은 환차익에 주가 상승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셨겠네요. 여섯 번째, 미래에셋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 순자산 5조 원 돌파. 반도체 ETF 전성시대입니다. 미래에셋 타이거 반도체 탑10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개별 종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 지친 투자자들이 대세를 따르는 ETF로 대거 이동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높아 반도체 상승분을 그대로 챙길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 연금 계좌나 ISA 계좌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아모레퍼시픽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 소식에 장중 18%까지 치솟았는데요. 그동안 발목 잡던 중국 의존율을 확 낮추고 미국과 유럽에서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코스알엑스 편입 효과도 톡톡히 봤고요. 이제 K뷰티는 탈중국에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옥석 가리기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여덟 번째, 삼화페인트가 경영권 분쟁설에 돌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총을 앞두고 지분 경쟁 조짐이 보이자 개인 매수세가 몰리며 거래량이 수십 배나 폭증했는데요. 저 PBR 기업에 대한 주주 환원 요구가 거세지는 트렌드와 맞물린 결과입니다. 다만 분쟁 테마는 재료 소멸 시 급락 위험도 크니 묻지마 추격 매수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페인트 관련주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9번째, 우리 금융지주가 배당주 매력을 뽐냈습니다. 올해 은행권 중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6% 넘게 올랐는데요. 예상 배당 수익률만 9%대라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의지가 맞물려 외국인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찬바람 불 때만 배당주? 이젠 옛말이네요. 사계절 내내 효자 종목입니다. 10번째, DLEAC 호실적의 건설주 훈풍. 건설주에도 볕이 들고 있습니다. DLEAC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내놓으며 7%대 상승했고 대우건설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가 상승과 PF 우려로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죠. 해외 수주가 설환하고 국내 부동산 연착륙 기대감이 더해지며 바닥은 지났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11번째,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태양광이 뜨겁습니다. 태양광이 미래 에너지 핵심이라는 언급에 한화솔루션이 장중 13% 급등,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수록 전기가 부족해지니 태양광이 대안으로 떠오른 건데요. 미국 공장 가동률 상승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져 태양광 섹터 전체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도 함께 눈여겨보세요. 12번째, 코스닥 시총 2위 탈환. 12번째, 코스닥 시총 2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2위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머크와의 계약 변경 모멘텀에 로열티 수익 기대감이 주가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주춤한 사이 바이오 대장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니 날개를 달았네요. 바이오,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13번째, 시장 높낮이 읽어야 수익, 반도체 바이오 주목. 13번째, 전문가들의 투자 조언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을 봐라 아는 건데요. 코스피 5,300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 전체를 사기보단 확실한 주도주인 반도체와 바이오에 집중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세, 소외되지 않으려면 시장의 높낮이를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이 필수라고 하네요.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시죠. 14번째, 국제 금값 5,000달러 돌파, 안전자산 수요 지속. 14번째, 금값이 미쳤습니다. 국제금값이 사상 처음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여전한 데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가 커지며 믿을 건 금밖에 없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엘컴텍 같은 관련주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데요. 안전벨트용으로 금 투자 고민해볼 만합니다. 다우지수 사상 첫 5만 선 돌파. 15번째, 미국 다우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5만 포인트 고지를 밟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성장한다는 노랜딩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며 전통 우량주들이 랠리를 펼쳤는데요. 소비와 고용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천조국 경제의 위험이 대단합니다. 미국이 좋으니 우리 수출주들도 덩달아 힘을 받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2 경고 등 신용융자 잔고 사상 최고. 16번째, 경고등이 껴졌습니다. 증시가 뜬하오니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25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만 돈 못 벌까봐 조급한 마음에 레버리지를 쓰시는 건데요.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지수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B2는 자제하시고 리스크 관리 꼭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한 투자가 오래갑니다. OCI 4분기 영업이익 28억 원 흑자 전환. 17번째, OCI가 2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영업이익 28억 원을 기록하며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황이 바닥을 찍었음을 알렸는데요. 중국발 공급 과잉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책까지 내놓으며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줬네요. 태양광의 봄 오고 있나 봅니다. 제주 맥주 구조 조정 끝내고 흑자 정조준. 18번째, 제주 맥주가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3년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마치고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마케팅 비용 줄이고 하이볼 등 신제품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편의점 맥주 코너에서 친숙한 기업이라 더 눈길이 가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로 반등했는데 진짜 흑자 내는지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증권, 키움증권 변동성 장세 최대 수혜.
19번째, 키움증권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최근 장이 좋아지며 거래 대금이 폭증하자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거란 전망 때문인데요. 하나증권은 변동성 장세 최대 수혜주라며 목표 주가를 10%나 올렸습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매매할수록 돈 버는 구조, 증권주 중에서도 키움증권의 매력이 돋보이는 시점입니다. 증권주 담으실 분들 참고하세요. 서한, 작년 영업이익 629억 원, 138% 급증. 마지막 20번째, 대구건설사 서한의 약진입니다. 다들 힘들다는 건설 불황 속에서도 작년 영업이익이 138%나 급증했습니다. 선별 수주와 원가 관리로 알짜 경영을 증명해낸 건데요. 지방 건설사 줄도산 공포 속에서 낸 성과라 더 값집니다. 위기 속에서도 실력 있는 회사는 빛이 난다는 걸 주가로 보여줬네요. 서한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휴, 오늘 정말 굵직한 뉴스가 많았죠? 반도체부터 바이오, 전력, 그리고 금융주까지 시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진 하루였습니다. 내일 시장은 5,300선 안착을 테스트하는 하루가 될 겁니다. 급등에 흥분하기보다는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 곱씹어 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꽁양의 브리핑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분석과 차트는 꽁양꽁양 경제전망대 블로그에 정리해뒀으니 꼭 놀러오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꽁양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